기억할게. 널 지금의 우릴 나의 맘속에 새겨놓을게. Oh, I love you and I will love you. 영원보다 딱 하루만 더 기억해줘. 날 지금 이 노래 오직 너만을 위한 이 노래. Oh, I love you and I will love you. 영원보다 딱 하루만 더.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다시 녹음하는 원어원의 영원 더하기 1이라 이러면 뭐 어떻게 읽는 거고 이거. 그런 노래입니다. 자, 교과서 30쪽부터 33쪽까지고 이제 새로운 문물, 이제 서양의 새로운 문물들이, 새로운 물건들, 조선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기구와 새로운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조선에서 새로운 이 기구들이 만들어져 가고 그걸 어떻게 조선 사람들이 쓰는지를 배워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최초의 근대적 병원 한번 알아보자면, 최초의 근대적 병원 이름은 광해원이라고 합니다. 서양식 병원입니다. 광해원이라는 이름은 사실 거의 안 쓰게 되고요. 곧바로 이름이 죄중원으로 바뀝니다. 설치된 것은 1885년이고요. 이 설치는 갑신정변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갑신정변이 1884년이죠. 이때 이제 우정총국에서 급진개혁파들이 이제 온건개혁파들을 습격을 했는데, 이때 고종이 아꼈던 민영익이라는 신하가 이제 칼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칼에 깊숙이 맞으면서 조선의 전통적인 의술로는 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었는데, 이때 당시에 와 있었던 서양 선교사가 서양식 의술을 가지고 이 민영익이라는 인물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조선의 의술보다는 서양식 의술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서양식 의술로 사람을 치료하게 되는 이 서양식 병원을 만들라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 광해원이고, 이름이 죄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드라마 중에 당시 예전에 나왔던 죄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선생님도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고, 이분은 그 기성용 부인 아닌가 싶은데, 이 죄중원이라는 곳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세브란스 병원이 나중에 연희전문학교라는 우리나라의 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앞글자만 따서 연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죄중원이라는 곳은 어떤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가 되는, 또 연세대 의대의 모태가 되는 곳이 죄중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초의 근대적 서양식 학교, 서양식 학문을,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우리 예전에 서당, 향교, 서원 같은 이제 조선식 학교가 있었죠. 자, 그런 곳은 이제 조선의 어떤 유교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이 근대적 학교라는 곳은 어떤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게 되는 곳입니다. 이 원산이라는 곳에서 사립학교입니다. 원산의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고, 이제 선생님을 모셔와서 새로운 이 근대적 학교를 만들게 되는 게 1883년이고요. 당시 원산이라는 곳은 이제 강화도 조약 때 이제 개항지로서 선택되는 곳이 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개항지였던 원산 주민들이 이 변해가는 사회에 대해서 빠르게 자신들의 어떤 자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립학교로는 1886년에 유경공원이라는 곳이 최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근대적 국립학교고요.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치게 되는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선교사들,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를 전파로 온 선교사들도 학교를 많이 세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제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라는 곳이고요. 이화학당은 여러분 지금의 어느 학교인지 이름만 보면 알겠죠?
이화여대가 되는, 모태가 되는 곳이 이 이화학당이고, 배제학당도 역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배제고등학교도 있고요, 배제대학교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홈페이지 가보니까 배제학당에 졸업한 사람 이승만, 우리 최초의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김소월이라는 시인, 그 다음에 나중에 독립운동가 배울 때 나옵니다. 지청천 장군,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을 이제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주시경이라는 또 분, 이런 분들이 다 배제학당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둘 다. 자, 그리고 고종이 이제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이 꼭 조서라는 것을 반포했었는데,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걸 반포하면서 이제 교육에 많은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성사범학교라는 교사 양성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길러내게 되고, 또 이제 각종 학교들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제 근대적인 어떤 병원과 학교가 이런 식으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근대적 시설들, 이제 1887년에 전등이 설치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96년에는 전화가 설치되었고, 이제 99년에는 전차가 개통되었는데, 서울에서 개통됐습니다. 전차. 당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포를 입은 조선 사람들이 전차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전차라는 거는 당시 서대문과 청량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고, 세워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고, 자, 근데 이 전차가 불타서 이제 무너진 모습인데, 당시 조선의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전차에 치여서 죽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난 조선 사람들이 이 괴물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불태워서 불태운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전차 같은 이런 서양식 문물들이 우리의 어떤 생활을 편리하게도 해주지만, 또 이 전통적인 조선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설고 어떤 무서워 보이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소가 이끌고 가는, 소도 없는데, 말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절로 가니까 굉장히 좀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죠. 자,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것들,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게 경인선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 철도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 서울과 부산, 그 다음에 경의선, 서울과 의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철도들이 완공되었는데, 이런 철도들은 다 일본이 만든 철도입니다. 일본이 왜 이런 철도를 만들었느냐? 당연히 이 자신들의 어떤 조선에서 나는 새로 탐나는 물건들을 빠르게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일본이 당시에 수행했던 전쟁들, 군수물자를 빠르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철도 같은 이런 근대적 시설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사실은 또 우리의 식민지화에도 어떤 식민지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시설들이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는 좋은 점, 그 다음에 우리의 식민지화를 더 빠르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나쁜 점도 있다라는 그런 양면적인 측면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제도와 민권의식 보면, 우리 갑신정변 때 보면 이제 신문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제시되었었고, 또 우리 갑오개혁 때도 동학농민군도 역시 노비문서 소각한다, 그 다음에 천인 차별을 개선한다 라는 이런 어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갑오개혁 때 결국에는 신문제도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고요. 독립협회도 역시 이 만민공동회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권리, 이런 우리의 참정권 같은 것들을, 정치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전통적인 단지 통치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백성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떤 당당히 나라에 요구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도 하는 이런 국민이나 시민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같은 것들, 또 역시 근대적인 모습들이죠.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라는 신문이고요. 188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순보라는 거는 10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일보라는 말을 쓰죠. 일보는 1일,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고요. 이런 순보라는 거는 열흘에 한 번씩 나라에서 발행한 신문이고요. 당시 한문으로만 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인들, 양반 지식인들만을 위한 신문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제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 때가 돼서야 이제 한글판,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가 있는 한글판 신문, 그 다음에 영문판도 발행합니다. 영문판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돌아가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당시 발행이 되었던 독립신문의 문신립독이 아니라 독립신문입니다.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문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904년에 발행되었는데 이 신문의 특징은 영국인 베델이 발행한 신문입니다. 자, 영국인 베델이 발행하다 보니까 당시 이 일본의 어떤 간섭에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비판적인 어떤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기사를 많이 실을 수 있었다라는 점. 자, 여기까지고 실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